이 채무자는 왜 이것을 이렇게 놔뒀을까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완전 꿀팁이네요. 이것 때문에 수익을 낸 거죠. 약 한 70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와, 그럼 거의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그렇게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MJ 경매스쿨 박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정입니다. 오늘은 특수 물건에 있어서 로드뷰를 활용해갖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로드뷰를 잘 안 보시잖아요. 잘 안 보고 보는 방법을 잘 몰라서 또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보통 유료나 무료 사이트에 이제 지적도나 로드뷰 클릭 버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습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보진 않게 되거든요. 그러한 클릭 버튼 하나가 오히려 특수 물건에서는 수익으로 직결되는 그러한 패턴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 사건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빌라 물건인데요. 지분은 2분의 1이 나왔게 됐습니다. 당시 시세 가치는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 2분의 1만 해도 3,300만 원이면 매우 적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네요. 가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물건 분석을 하게 되었거든요. 경매를 나온 채권 금액은 상당히 소액이었습니다. 소액 금액이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를 막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문건 송달 내역이나 이런 패턴들을 보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더라고요. 한 번 태문부재되고 도달이 되었네요. 부적법 송달이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막연하게 소액 금액이니까는 이 사람이 이거를 막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입찰한다면은 무조건 실패할 확률도 존재할 수 있겠죠. 이 하나의 수익 포인트만 가지고 입찰을 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네.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경매가 처음 접수가 시작을 하게 되면요, 채권자가 접수를 하게 되거든요. 채권자 접수가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먼저 현황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황 조사를 함에 있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먼저 가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던 일자가 감정평가서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지금 해놨는데, 기준 시점, 조사 기간, 작성일. 조사 기간을 요때 당시 3일 정도, 그 다음 기준 시점 5월 1일자로 기준을 하게 됐다는 얘기고 5월 2일자로 작성을 했다. 그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 사건이 진행온 역순을 바라봤을 때 이 채무자는 왜 이것을 이렇게 놔뒀을까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건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봐야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기간을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기간이 2017년도 4월 말부터 조사를 하였죠. 경매가 나온 시기는 자연스럽게 2017년도 12월 달에 경매가 진행이 되었죠. 보통 경매가 접수가 되면은 접수가 된 날로부터 빠르면 4개월, 네. 아니면 통상 6에서 한 8개월 정도 뒤에 경매가 첫 기일이 잡히게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법원에서 현황조사도 하고요. 그 전에 먼저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를 할 당시에 현장에 사진이 이랬어요. 지금 경매 나온 목적물이 101호거든요. 사진을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보게 되죠. 빌라면은 아무래도 내부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합니다. 예전에 로드뷰가 없었을 때는 사실 현장을 필연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대가 좋아져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관을 로드뷰로도 많이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찍었을 사진은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는 형태로 101호가 이렇게 존치되어 있었는데, 경매가 나온 2017년도 연말부터 2018년도 초기에는 이렇게 로드뷰를 우와. 보니까는 바뀌어 있더라 이거죠. 네. 2018년 1월에 로드뷰를 다시 확인하신 거네요. 경매가 당해 있는 입장에서 채무자는 인테리어를 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리 지분이지만 결국 뺏기는 거잖아요. 살고 있는 채무자의 지분인데 그걸 알면서도 집을 인테리어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안 되죠. 인테리어 했다는 거는 그래도 살 의지가 명확하게 있다는 거니까. 내가 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녹아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로드뷰를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입찰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금액도 소액인 거니와 이 집에 계속 머무를 거라는 의사가 명백히 보이는 대목이 인테리어 부분이었다. 그럼 이 로드뷰는 혹시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일반 초보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돈 들여서 유료 사이트 이런 로드뷰를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지도에 들어가시면 로드뷰를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18년 1월, 2018년 12월, 그다음에 네네, 2020년 맞습니다. 뭐 3월 이런 식으로. 그 시기에 없었다면은 뭐 현장을 당연히
가봐야 되겠지만은 어지간한 도시 지역 내에서는 로드뷰로 보실 수 있는 다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완전 꿀팁이네요. 이것 때문에 수익을 낸 거죠. 낙찰을 받고 나니까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현장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찜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건 열람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조금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도 하나 있겠지만 낙찰을 받으면 당일날 기뻐서 친구분들한테 막 전화를 하면서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낙찰을 받은 당일날 저는 사건 열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낙찰을 받은 당일날 사건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낙찰 받은 날 사건 열람이 가능하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열람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12시 전후로 해서 경매 입찰이 끝이 납니다. 오후 한 3시부터는 열람을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자면 임차인 있는 사건, 임차인의 정보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얼른 연락해서 또 명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시간을 줄이는 게 결국 수익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맞습니다. 중요한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돌아와서요, 당일날 사건 열람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는 황당한 또 채무자분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경매가 취하될 줄 알았다고 했는데 소멸시효가 지나서 이 채권은 소멸돼 갖고 경매에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소멸시효 주장이라는 거는 법정 다툼에 있어서 주장하는 내용이지 네. 확정이 되어 있는 채권이 경매가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이 채권을 막는 방향을 잡았어야 됐거든요. 네.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는 고스란히 저희가 낙찰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변경 신청을 하거나 본안 중지하는 그런 신청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가능했었죠. 경매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는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셨던 거죠. 첫 번째로 제가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인테리어를 투자한 비용은 고스란히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 채권 금액이 작으니까 남는 잉여금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봐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취하기를 원했었고 그 취하 작업을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하를 하면 또 낙찰받았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거든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둘째로 하더라도 경매 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써주게 되게 되는데요. 결국 합의금 명목으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거죠. 당시에 보증금은 제외하고 약 한 70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와, 그럼 거의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일주일 만에 그렇게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은 감정평가사와 함께 로드뷰를 활용해서 수익을 만드는 그런 사례가 되었는데요. 단 로드뷰를 확인해서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는 꼭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나아가서 사건 열람 같은 경우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꼭 낙찰받은 당일날 사건 열람까지 챙겨보셔갖고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